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화 그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보통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 야, 너 옷 완전히 파스텔 톤이다. 받아보고 와 파스텔 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파스텔을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파스텔화는 전문 화가들이 굉장히 힘들여서 아주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파스텔화가 많아요. 특히 이 파스텔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널리 보급된 건 18세기죠. 그래서 베네치아의 여류 화가가 한 명 있는데 로잘라 카리에라라는 여자는 그림을 귀족들, 상류층들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유화보다 이 파스텔이 더 적절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스텔 화가로는 에드가 드가가 있죠. 유화 기법에 응용하던 파스텔화를 전문적인 파스텔 종이에다가 파스텔화를 그리는 걸 창안해냈어요. 그렇다면 이 파스텔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료, 그 유색 색깔이 있는 분말 안료를 묽은 그 수지, 고무 수지에 반죽을 해서 가루 반죽으로 굳힌 다음에 어떤 틀에 넣고 성형화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스텔이라는 단어는 이 반죽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리스어인데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 우리 독자분들이 잘 아는 파스타라는 요리가 있죠. 그 요리 자체가 밀가루하고 계란으로 반죽을 하는 거라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타가 파스텔과 같은 용어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파스텔화는 또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질 수 있어요. 딱딱한 거, 하드 파스텔, 그 다음에 세미 하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소프트 파스텔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일 파스텔이라고 있는데 사실 파스텔화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오일 파스텔이에요. 왜냐면 파스텔을 사러 갔는데 파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을 사와서 제가 지시한 대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오일 파스텔은 유화의 보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스텔화를 하실 때 소프트 파스텔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파스텔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들, 보조 재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스텔은 아까 제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이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파스텔을 흰 종이에다 그리면 그 가루를 끊임없이 문질러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파스텔은 색지에다가 그리거든요. 이 색지는 두 가지예요. 원래 프랑스 캔션샤에서 만든 밑땡스지가 좋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머메이드지가 있어요. 색깔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오늘 푸른 숲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 계열, 그 다음에 인물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색에 가까운 커피색, 세피아 톤으로 그리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파스텔을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스틱으로 된 파스텔이 있고 둥근 스틱으로 된 파스텔이 있어요. 이 파스텔은 물감, 수채화 유화처럼 어떤 테라핀이나 물로 팔레트로 섞어서 자기만의 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가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가장 널리 작가들이 사용하는 게 이 90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파스텔을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거는 이렇게 안 먹어요. 이렇게 종이에 발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인데, 주방에 가면 이렇게 요리하는 채가 있죠. 이렇게 딱딱한 거는 이렇게 채로 문지르면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 가루를 손에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서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초보자들이 딱딱한 파스텔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갈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오일 파스텔이에요. 유화 위에 툭툭 덧칠해서 효과를 내는 오일 파스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물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색연필로 된 아주 가느다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연필 파스텔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콘테라는 사각 스틱이 있는데 이것도 파스텔 종류인데, 콘테라는 화가가 개발해서 콘테라고 불려져요. 그러나 이거는 색상이 많지 않아요. 하양, 검정, 밤색, 그 자연 천연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루로 문질러서 종이에 가루로 그림을 그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보관이 어렵겠죠. 정착액이 필요해요. 이제 픽사티브라 그러는데, 그림 그린 거 위에 이렇게 가루를 뿌려주면서 정착을 시키면 나중에 손에 묻어나지도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파스텔은 유리 액자에 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루를 문질러서 그림으로 만들지? 이렇게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여기서 나뭇잎 하나를 그려보기로 해요. 네, 가을에 그 단풍잎을 하나 그려볼 텐데, 나뭇잎을 파스텔로 하는 스케치도 이렇게 파스텔로 하는 것이 적절해요. 어떤 분들은 파스텔화를 연필로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하시는 분이 있어. 밑그림이라고. 그러나 연필로 하면 흑연이 발라서 이렇게 파스텔이 묻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미끄러져 버려 자꾸. 그래서 연필로 하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스케치를 잘못했을 경우는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우개로 뻑뻑 지우개로 파스텔화는 지워진다라는 걸 아시면은 스케치가 자신감 있고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스텔화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을 발라주죠. 보통 나뭇잎에 매달린 꼭지라든가 나뭇잎에 아직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 끝부분에는 연두빛이 남아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드는 색깔들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더 진한 거 그냥 쑥쑥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손으로 비빕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비벼 나가면 훌륭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되게 신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보랏빛을 넣고, 또 파스텔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 부분은 항상 늦게 표현을 한다. 요거는 지금 시연이기 때문에 자세한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쑥쑥쑥쑥 그려나가는 문지르는 과정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풍잎이 보통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돌오돌 또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빛을 받아서 하이라이트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림자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어떤 이파리 하나가 단풍이 든 것을 우리는 파스텔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판에다 놓고 계속 문지르다가 보면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 흔들리니까 반드시 오른발은 이젤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러한 헝겊이에요. 헝겊. 거의 파스텔을 그리는 초보자들이 손에 묻은 이 파스텔을 지우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껌껌한 부분, 짙은 부분을 하다가 다시 하얀 색으로 올리려고 하면 검은색이 묻으니까 이거를 물티슈에다가 지우는데 그건 정말로 안 되는 작업이에요. 물이 종이에 묻고 파스텔이 묻으면 나중에 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헝겊으로 문질러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티슈 파스텔에서는 안 된다. 집에 갈 때, 밥 먹을 때만 사용을 한다. 뭐 하여튼 요런 기초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벌써 파스텔화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와서 강화도의 함초꽃, 그 뻘꽃이 붉게 피어있는 강화도의 해변을 한번 제가 파스텔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걸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한 가지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어요. 왜냐면 파스텔화를 아까 에드가 드가라든가 카리에라라든 그러한 화가들이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고 했는데, 지금 제 주위에 우리 제자분들이 그린 파스텔화 인물화가 있거든요. 요걸 좀 구경하기로 해요. 요건 지금 유리 속에 잘 보관되어 있네요. 우리 박지원이라는 여학생이 영화배우를 멋지게 파스텔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김현기 씨라는 저의 수제자가 파스텔화로 이렇게 인물화를 멋지게 그렸는데, 감독님 조금 빛이 조금 이렇게 반사되지 않게 촬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비 오는 광경도 아주 멋지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렇게 설경, 그렇게 과일 그림도 표현할 수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설경이 있죠. 이렇게 눈 오는 장면도 파스텔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스텔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했어요. 아까는 파스텔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한 나뭇잎을 이렇게 스케치하듯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의 그 뻘꽃 있는 풍경을 파스텔로 그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